우리나라에서 5번째 큰 섬 강화도. 서해 변방에 있어 늘 외세 침략이 끊이지 않았고, 그런 만큼 순환과 항쟁의 민족사가 그대로 새겨져 있다. 섬 남단에 있는 만이산과 정족산은 천혜의 요새로 육지로 향하는 왜적들을 차단하는 방패 역할을 하였다. 단군이 천재를 지냈다는 만이산 참성단, 한민족의 정체성, 그 시원이 발원하는 성지다. 강화도에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반만년 이 땅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있다. 이곳에 또한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니 현존 최고의 가람, 호국 근본도량 전등사가 있다. 현존하는 국내 사찰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전등사. 17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창건 이후 조선시대까지 국가사찰로 역할하며 호국불교의 이상을 실천해왔다. 10여 개의 전각과 2개의 암자로 이루어진 전등사가 위치한 곳은 사방이 성곽으로 둘러싸인 삼낭성의 안자락이다. 전등사를 둘러싸고 있는 삼낭성은 단군의 세 아들이 만들었다는 오래된 고대 토성으로 지금은 전등사의 일주문을 대신하고 있다. 전등사의 대표적인 건물은 대웅보전이다. 그동안 수많은 전란으로 창건 당시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조선 중기 다시 지어져 오늘에 이르니 이 또한 조선시대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 되고 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제일이다 뭐다를 정해놓고 원래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는 거죠. 기도는 항상 하는 건데 삶에 바빠서 다른 일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안 하니까 제일을 정해놓고 그날만이라도 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달에 우리가 제일날 온다는 것은 그 모든 제일날 다 조선조 숭유억불 정책으로 이 땅의 불교가 사라질 위기의 상황에서도 이곳 전등사만큼은 법등이 끊이질 않았고 이곳 스님들에게는 조선시대 최고 승직인 도총섭이라는 직위까지 주어졌다. 조선조 아무리 지엄한 유교법을 따르는 왕실이었다 해도 전란 속에서 민족을 구한 부처님의 가피만큼은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 왕조의 족보와 실록을 보관했던 왕실 사찰 전등사. 그런 만큼 건축 양식도 그 격을 갖추고 있다. 특히 부처님을 모시는 수미단은 불법을 소화하는 도깨비와 평화로운 불국토를 뜻하는 귀한 꽃과 나무 등으로 화려하게 투각되어 종교적 의미뿐 아니라 당대 최고 예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불단 위에 꾸며진 닷집 역시 화려하고 아름다운 조선시대 왕실 건축의 미를 그대로 담고 있다. 천계는 왕실 문양인 모란과 당초 문양으로 화려하게 양각되어 꾸며졌으며 보마다 용트림으로 장식하고 임금을 상징하는 용두는 천상의 동물들에게 둘러싸여 우두머리의 위용을 보임으로써 왕실 사찰의 격을 갖추게 하였다. 천장 반자와 장식물 역시 궁전 건축에서나 볼 수 있는 세련되고 화려한 조각과 문양으로 구성됐으며 이 모두가 임금이 시주한 목재로 지어졌다고 하니
당대 전등사가 가졌던 사회적 지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아마 전국의 큰 절들 내가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이렇게 건물 천정을 퍼즐 맞추듯이 이 조각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끼워 맞춰서 조립을 해갖고 지붕을 이렇게 만드는 건물은 이게 처음이라니까요. 본존불 아래 놓여진 업경대는 지방 유형문화재 47호로 역시 조선 중기인 17세기 작품이다. 업경대는 죽은 자의 죄업을 판단하는 염라대왕의 저울로 병자호란을 전후하여 나타나기 시작한 불교 예술품이다.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절, 그래도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착하게 살도록 민중을 교화했던 교훈이 담긴 불교 문화 유산이기도 하다. 전란 속에서 각박해져가는 민심을 다시 부처님 전으로 인도하고 한편으로는 국가 사찰로서 민족의 안녕을 위해 기도했던 민족 불교의 산 역사 전등사. 대웅전 장식물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처마 귀퉁이를 받치고 있는 4개의 나부상. 벌을 받고 울고 있는 아녀자의 모습 속에 담긴 전설은 그대로가 살아있는 법문이다. 아마도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에 대한 설이 있고, 하나는 또 이 목수나 이 건물을 지을 때 힘들었던 그런 아픔이 있는 그것을 이겨내자는 의미에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지혜의 동물 원숭이가 많은 음식을 줬기 때문에 그 건물을 다 완공할 수 있었다 하는 의미로 해서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를 말씀드리면 사랑에 대한 의미는 도편수라고 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대목장이라고 이제 목수 중에 대장을 역할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늘 일이 끝나면 밑에 주막에 가서 술을 한 잔씩 했는데 그 주막 안 하고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다 지면 후에 나랑 같이 살림을 차리자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의 건물이 끝나갈 때 그 주막이 그동안 싹을 갖다 줬었는데 그 돈까지 다 가지고 사라졌다는 설이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이 앞에가 다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 바다에 있었는데 태풍이 불고 그다음 비가 많이 오고 힘드니까 목수들이 힘들고 지칠 때 원숭이들이 내려와서 과일과 음료수 또 막걸리, 지금 우리들이 흔히 먹는 음식을 줘서 그걸 먹고 다 대웅전을 완성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수들이 원숭이를 기른다는 의미에서 아마도 원숭이상 비슷하게 지금 만들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불가에서는 아마도 두 가지 다 특별한 부처님 가르침에 자비 사상하고 그 다음에 그 공덕 사상, 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배신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남의 재물 탐하지 않고 착하게 잘 살아야 저렇게 벌 받지 않는다는 거를 네,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글쎄, 서로 믿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저 믿음이 없으니까 서로 배신하고, 어쨌든 보면 저런 거 보면 잘 살아야 되겠고, 남한테 또 미움받지 않고, 그래야지 복도 받을 거고, 그래야지 좋은 데도 갈 것이고, 그렇죠? 네. 호국도량인 전등사에는 대웅보전 외에도 약사전, 명보전 등 기도와 관련된 전각들이 많다. 대웅전 서쪽에 위치한 이곳 약사전은 보물 179호로 대웅보전과 비슷한 양식이다. 장대석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약한 베을림 기둥을 설치하였으며 조선 중기 양식인 다포 계열의 단층 8작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각 안에는 여말 선초에 조성된 약사열의 부처님과 함께 고종 때 그려진 19세기 양식의 후불탱화가 모셔져 있어 조선 초기 불상과 근대 불화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건축물은 어느 시기에 건축되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용두로 장식한 화려한 천장 기둥과 연화 당초 문양을 그려놓은 것으로 보아 대웅보전을 지을 당시 함께 중창되었거나 개보수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약사전 옆에는 명부전이 있다. 대개 명부전에는 죽은 이를 재판하는 시왕이 모셔져 있는데 이곳 전등사 명부전에는 시왕, 귀왕 등 명부전 29존상과 함께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어 지장전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다. 모든 중생이 극락에 들기 전까지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원을 세우고 지옥문 앞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지장보살의 원력을 담아 오늘도 스님들의 정성 어린 기도가 끊이질 않는다. 전각 한쪽으로는 청동수조가 놓여 있다. 대개 사찰에는 주변에 돌을 파서 만든 안착형 수조가 대부분이지만 이곳의 수조는 입구에 덧띠까지 두른 이동식 수조로 귀한 청동 재질까지 쓴 것으로 보아 전등사를 지키려는 왕실의 시주물이 아닌가 싶다. 창건 이후 한결같은 왕실 사찰로 존재하며 부처님의 가피로 국난을 이겨냈던 호국 기도도량 전등사. 전등사는 381년 아도하상께서 처음으로 창간한 절입니다. 그리고 이 절은 또 의미가 성 안에 있다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시대 때는 가걸터라고 우리가 이쪽에 가걸을 만들어서 궁궐의 역할을 하고 거기에 또 늘 임금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아주 이 호국 사찰이고 그런 의미로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은 처음에 전등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종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궁주께서 이쪽에다가 옥등을 이제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서 전등사, 법을 정하는 이제 도량이 되라서 전등사로 바뀌었습니다. 법등을 밝히며 역사의 고비마다 구분을 책임졌던 전등사. 길고도 고된 역사만큼 사연도 많다. 이 종은 중국에서 1097년에 중국에서 건너왔는데 자세한 그 어떻게 건너온 이유라든가 어떠한 이제 사연은 없지만 아마도 추측하는데 우리 그 전등사가 그 최초의 사찰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도 역사적인 그 이 의미에서 종이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좀 순환이 있습니다. 우리 일제 시대 때 우리 국민들이 아픔을 겪었던 것처럼 이 종도 부천 그 변기창으로 가서 일제 사람들이 무기로 만들어서 우리 살생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쪽 국민이나 스님들이 가서 찾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암수가 있어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500년 된 은행나무는 또 하나 전등사의 살아있는 역사로 조선시대 관리들의 수탈과 불교 탄압의 현실을 전설로 대신하며 오늘을 지켜왔다. 예전에 이제 이 관리들이 관리들이 은행을 이제 7가마에 달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은행이 7가마가 늘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3가마, 4가마에 나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관리들 행포가 심하니까 여기 사신 스님께서 그다음 동자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다 오고 그래가지고 은행을 많이 열려달라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7일째 되는 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마지막 날 기도하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은행이 절대 열리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둥벼락에 치면서 그 은행나무에 천둥벼락이 치면서 스님도 사라지고 동자도 사라졌던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암수가 있지만 은행이 열리지 않습니다. 전설 속에는 삶의 지혜가 있고 그 지혜 속에는 1700여 년 긴 역사를 지켜온 스님들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전등사 남문 산기슭에 위치한 부도전. 오고감이 따로 없이 긴 세월 부처님의 가피를 전해오신 스님들의 이야기가 불조 해명을 잇는다. 만이산에는 단군 왕검이 천재를 지냈다는 참성단이 있다. 단군은
이곳에서 하늘의 별을 보며 구름과 비를 불러 마을의 문전옥답을 일구니 강화도는 천혜의 요새이자 풍요로운 땅이었다. 이런 까닭에 몽고군을 피해 들어온 고려 왕조는 이곳에 임시 도읍을 정하고 무려 39년을 버틸 수 있었다. 지금은 흔적만 남은 고려 궁터. 고려 왕조는 전등사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 언덕에 임시 궁궐을 짓고 백성들과 함께 8만 대장경을 조성했으며 그 원력으로 결국 기나긴 몽고군의 침략을 이겨낼 수 있었다. 삼낭성이라고 불리는 정족산성의 남문 종해루. 전등사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일주문으로 아래는 절마당으로 이어지고 위로는 정족산을 잇는 성곽길로 둘러져 있다. 고조선 시대 단군의 세 아들이 지었다는 삼낭성. 전등사를 에워싸고 있는 이곳 삼낭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토성으로 일찍이 고대로부터 조선조까지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역사터이다. 거란과 몽고 그리고 조선시대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의 한반도 침략까지 조상들은 전등사가 있는 이곳 삼낭성 안에서 싸우고 기도하며 치열하게 이 땅을 지켜왔다. 민족의 항쟁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천혜의 요새 삼낭성. 한 번의 패전도 없이 꿋꿋하게 이 땅을 지켜온 가장 안전하고 단단한 요새였기에 조선 왕조는 이곳의 역사를 보존하는 사고를 짓고 왕실 족보와 조선 왕조 실록을 보관하는 중요한 장소로 사용했다. 그리고 전등사 스님들이 국가문서를 보존하는 책임을 맡게 되니 조선시대 불교 탄압으로 고통받던 다른 사찰과는 달리 전등사는 오히려 왕실 종찰로서 역할하며 위상을 키울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전각들이 새로 세워지니 오늘날 조선 중기 건축을 연구하는 역사터가 되었다. 천혜의 요새 속에 자리하며 왕실의 보호까지 받다 보니 전등사에는 비교적 많은 경판들이 남아있다. 방대한 이곳의 자료는 이후 학생들을 배출하는 힘이 되고 오늘날 한국 불교를 이끌어가는 중심 사찰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법화경 경판입니다. 1544년 중종 39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경판으로 만들어서 대중이나 학인 스님께 이걸 찍어서 배포하는 그런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1999년 새로 복원된 정족산 사고다. 이곳에 조선 왕조 실록이 처음으로 보관되었던 것은 임진왜란 이후부터다. 전쟁으로 전국의 사고가 불타 없어지고 전주본만이 남게 되자 왕실은 서둘러 이곳에 사고를 짓고 유일본 왕조 실록을 옮겨 놓았다. 그러나 1910년 한일 병합과 함께 일제가 이곳에 있던 실록을 총독부로 옮기니 사고는 제 역할을 잃어 빈 건물만 남았고 이어진 31년 태평양 전쟁으로
건물조차 불타버리니 원래 모습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현대에 와서 다리가 건설되면서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닌 도시 근교의 휴식처가 되고 있는 강화도. 서해 관문을 지키던 치열했던 지난 역사는 지역의 자부심으로 남아있고, 지역민들은 지난 역사를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역사 문화의 고장으로 강화도 정비를 시작했다. 이곳은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났던 역사터 정족 산성이다. 당시 양원수 장군은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며 무력으로 침략해온 프랑스 함대를 무찌름으로써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할 수 있었다. 전등사 경내에는 당시 격전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고, 요새였던 삼낭성 동문 옆으로는 당시의 승전을 기리며 양원수 장군을 추모하는 비각이 세워져 있다. 아마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하고 저희하고 여기서 500명 정도 이제 포수하고 싸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문, 동문, 서문, 북문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성문까지 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승리를 하면서 아마도 세계 최초로 프랑스군을 이겼던 양원수 장군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분이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활동도 하시고, 또 국가에 가셔서 또 장수로서 아니면 내금의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후에 신식과 구식군대의 그 의견 차이나 또 차별대우 때 군대들이 양원수 장군이라고 하면은 그 집안은 아무런 훼손 없이 지나갔다는 그런 전설이 있고, 지금도 동문 쪽에 양원수 장군의 비가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군사들은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성 안에 있는 이곳 전등사에서 나라와 가족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전쟁터에서 말을 달리는 병사들의 외침과 말발굽 소리를 법고에 담아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간절한 기도로 민족 항쟁의 정신을 뒷받침했던 이곳의 스님들. 호국의 북소리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병사들의 원혼을 달래는 극락왕생의 기도가 되고, 종소리는 사바세계에 널리 퍼져 갈등과 시비를 잠재우며 평화로운 부처의 세계를 만든다. (1700여 년) 동안 하루도 꺼지지 않고 법등을 밝히며 국태민안을 염원해온 전등사. 부처님께 올리는 스님들의 정성은 우리들의 마음을 대신하고 오늘 또 오늘 평화를 만들어가는 희망이 된다. 사색을 먹고 사는 눈 푸르는 수납자, 구름에 쌓여도는 인간사 속진을 떠나 나 여기 한 마리 꾸밈 없는 푸른 학으로 무심천을 날아가리. 뜬 구름 같은 인생
따라 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지는 석양의 내 모습